자, 4교시 조금 더 진행해요. 우리 선생님들 그 부동산 공법은 이 시가가 개정이 많이 되거든요. 개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개정되는 것들 중에서 일단 이 시험 문제 출제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절대 어떤 개정법률이 어디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로 다운받아 가지고 교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아시겠어요? 예.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 새롬에 와서 만 11년,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문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여기서 개정법률 이후에 알려드리는 거 이후에 출제된 사례는 없음. 예, 자신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해요. 아시겠죠? 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갑니다. 다른 데서 전혀 다운받아가지고 교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자, 봐요. 지금 어디 가냐면 43쪽. 자, 지금 뭐까지 공부를 했냐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가 되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면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다. 뭐 요 정도만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자재조립이다. 이렇게 갔었죠. 물론 이제 우리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때는 10% 이내에서는 일단 시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돼요. 이제 그런 건 제가 1순환에 안 했으니까 2순환 때 가서 해요. 예.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서 그렇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쪽 가요. 2번은 기존 나오죠? 자,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요건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은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럼 뭐가 하위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고 뭐가 상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계획도 작성 이 말 나와요. 자, 잠깐만요. 그걸 읽기 전에 우리 이제 입안권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갖다가 도시적인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 어디에 이제 뭐 농림지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나 자,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입안을 하면 그게 어느 땅이 어디까지가 몇 제곱미터까지가 이게 주거지역이 되어지는지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그냥 말로 해놔야 되겠어요? 그림으로 그려야 되죠? 그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사라고 해서 계획도 하고 계획 설명서를 얘기하는데 도면을 갖다가 그려서 제출해줘야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 도로 깔겠다 그랬어요. 누구 땅위로 깔리는지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요런 이제 도면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도서 작성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입안권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죠.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니까 도면하고 관계서류를 얘기하겠죠. 그러죠? 예. 요거하고 계획설명서에 밑줄 긋습니다. 요것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 밑줄 긋고 계획도의 축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중 계획도는 동그라미 딱 치고 도면이죠. 도면. 이 도면은 축척 1,000분의 1 밑줄 한번 그어요. 축척 5,000분의 1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적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짜리를 쓸 거고 저기 시골이다 이렇게 되면 5,000분의 1짜리를 쓰겠죠. 요것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밑줄 그어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지형도면인데 좀 이따 지형도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 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요.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여기 봐요. 전부 다 이제 도면이 지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디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느냐면 지형도가 여기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래요. 수안자원 보고요. 우리 통영 앞바다에 공유수면에 이게 지형이 돼버렸네. 이 지형도 있어요, 없어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해도나 해저 지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 해저 지형도에 대해서 제가 목포에서 한 8년 전인가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해군 그 간부 한 분이 저녁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해도 해저 지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포탄 낙하 지점 있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파도 치고 하니까 떨어지고 나면 어디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듯이 정확하게 이게 표시를 하듯이 이게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낙하 지점 이런 걸 갖다가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도 포함 이렇게 나오죠?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장이었을 때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총괄도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계획설명서에 도시군관리계획 총괄도에 밑줄 긋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밑줄. 자, 이 총괄도는 축척 5만 분의 1 이상 지형도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차등 위반 네모였고 별표 쳐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면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이면 농촌, 사촌, 어촌, 이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요걸 균등하게 위반하자면 틀려버려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은 조금 규모가 작을 것이고 도시적 같은 경우는 뭐 도로 깔 때도 몇 차선으로 깔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자, 수립 기준도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밑줄 그어요. 기준 동그라미 칩니다. 제가 기준 나오면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하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재료의 1번만 밑줄 한번 그어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었어요. 그 정도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가요. 쭉 밑에 입안의 제한 이렇게 나와주죠. 입안의 제한 요건 중요해요. 별표 한번 딱 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갖다가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이게 수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획 고건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행정청만이 수립합니다. 따라서 주민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주민한테 우리 주민한테 일단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의 의미로서 참여제도를 두어요. 주민한테. 이걸 행정법에서는 이게 행정계획에 있어서 수립, 위반, 신청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신청권이라고 하지 않고 제한권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래서 요게 주민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딱 걸려요. 이렇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주민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죠. 자, 이 참여제도를 두는데 이 제한권을 주는데 주민한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모든 거에 대해서 주민한테 이게 제한권을 주느냐 하는 거야. 또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 제한권이 기지산대 이렇게 갈 겁니다. 기지산대만 제한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반시설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가 좀 초등학교가 없다. 분교라도 설치해달라. 우리 공용주상이 좀 부족하다. 뭐 설치하자 해서 입안해달라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가 뭐냐면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가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따 체킹을 하게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것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떠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OX. 뭐가 뭐요? 이것만 제한한다니까 그러네.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기지 여기에 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 내 땅이 농림지역인데 도시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내 땅이 이걸 갖다가 뭐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제한은 4가지만 된다니까. 내용 이해가요? 위반할 수 있는 자한테 제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면 정부한테 국토교통장관한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반영여부 통보는 45일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1회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기지산대에 대해서 원칙적인 위반권자에게만 제한할 수 있다면 또 틀려버리는 거야. 내용 돼요? 이 그림 잘 살펴야 돼요.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권자한테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지산대. 그런데 예전에는 동의요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제한하고 그럼 말이 돼? 그게? 그래서 일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에서만 이게 토지면적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3분의 2예요. 이 내용을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4쪽. 자,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 이해관계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죠. 자,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 이것도 이 도면을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번지수하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면 알아볼 정도로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게. 자, 그 밑에 봐요. 1번에 기반시설 나오죠. 밑줄 긋고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지에 동그라미 쳐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긋습니다. 기지산대로 갈까요? 자, 오른쪽에 3번에 1번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고 산에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대체 동그라미 쳐요. 기지산대로 갈 겁니다. 요 정도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기지산대만. 자, 제한 전 동의 들어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밑줄 그어 이 경우 동의 대상이 이 국공유지는 제외되죠. 토지 면적에서 이 국공유지는 제외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1번 기반시설만 네모 엮어놓고 5분의 4 이상 이거 찾고 나머지 모두 기지산대에서 3분의 2 기반시설만 5분의 4 요거 찾고 제한 요건 보겠습니다.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네모 엮어야 되겠어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호를 보겠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너무 커도 안 되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얼마 이상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 1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2번 지정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밑줄 그어요. 유보용도라고 써놓습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에서 유보용도라는 말 한번 배웠죠? 자, 따라서요. 유자생계, 유보용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생계. 유자생계. 자, 쭉 밑에 3호 가겠습니다.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자, 밑줄 그어요.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밑줄 그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막 개정되고 신설되고 그래서 그런 건 내용을 제가 안 알려드려요. 지금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다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어디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야 돼요? 유자생계, 유보용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분의 50. 자, 넘어갑니다. 46쪽 가요. 자, 46쪽 갔어요. 제한서의 처리 절차 이렇게 나오죠? 반영 여부 통보 이렇게 나와요. 45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칩니다. 자, 세 번째 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회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나오죠? 자문에 동그라미 치고. 자문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잠깐요. 이렇게 결정 단계에서 거쳐 들어가는 것은 이 심의라 그래요. 도시계획위 심의라 그러는데, 입안 절차에서 이건 이 협의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은 결정 절차예요. 입안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는 건 자문이라 그럽니다. 꼭 거쳐야 되는 구속력은 없거든요. 결정권자가 거치는 건 심의라 그러고, 입안권자가 거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나오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안을, 입안권자는 이렇게 됩니다.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장관부터 시작해서 시장군수까지 밑줄. 입안권자는 써놓습니다.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 동그라미 쳐놔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비용부담 중요합니다. 별표. 비용부담 별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입안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쳐요.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야. 옳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에서 일단 비용이 들어간다. 행정청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안자, 요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내용 됐어요? 입안 절차 보겠습니다. 기초조사 등 이렇게 나오죠. 자, 암이 처리된 부분들은 제가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설명 한번 듣고 갑시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이게 입안의 절차를 보면 기초조사하고 이 의견 청취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청취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잠깐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입안하기에 앞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드려야 한다. OX. X야. 이 공청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없죠?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는 공청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의아해 생각한다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절차가 더 복잡해야지. 공청회도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말고 그냥 가요. 에? 질문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이거 구속하는 거니까 더 공청회도 개최해서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해요? 안 해요? 해봐. 해봐요. 선생님들,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거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잠깐만.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절차의 생략이 있어요. 뭐 경미하다면 이런 걸 생략한다면 무조건 맞아. 실행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도로를 갖다가 2km를 깔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100m를 줄이려고 그래.
그거 하는데 이거 또 거치냐고 이런 거. 그냥 입안에서 바로 결정고시 해버립니다. 이건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절차의 생략은 여기만 있어. 그러면 만약 시험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경미하다면 공청이 생략한다, 기초조사 생략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건 방향 잡는 행정계획이니까 절차의 생략이 아예 없어. 아, 중요하다. 지금 정리돼요? 방향 잡는 건데 주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근데 공청회를 안 거칠 수는 없는 거야.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형식적으로 거치자는 거야. 잘 봐요. 공청회가 이 공청회를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모든 주민이 참석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방향 잡는 거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모든 주민이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지방의원 의회에 의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 그리고 몇 분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공청회는 말이죠, 반드시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KT 건물에 뭐 충장로에 있는 KT 건물의 본사에 3층 대회의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또는 농협 건물 또는 6학년 일반교실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딱 나와요. 누구나 다 가냐고. 안 가지. 안 거칠 수는 없어. 방향 잡으니까. 무조건 생략하면 이게 효력 발생을 못해요. 무효 이렇게 된다고.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생략이라는 게 없어.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주민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인 주민의 의견 청취는 전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일시 장소 이게 기재되면 누가 가냐고 이게.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 청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이시오 하면은 또 누가 가냐고.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을 시켜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11기간 내 14일 이상 딱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뭐 이의가 있는 자들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때 반영여부 통보가 의견을 제시한 날부터가 아니라고. 이렇게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요. 60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하자 이렇게 나와. 원래 이것도 기지사인데도 60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45일로 바뀐 거야. 원래 반영여부 통보는 공법상 60일이었거든. 근데 이게 45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45일짜리가 시험 문제 나와. 그런데 제시한 내용 자체가 요즘에 부동산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준이 올라갔어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중차대한 사항을 갖다가 이걸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재공고, 재열람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그런데 기초조사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기초조사가 이건 구체적인 실행하는 이 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그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에는 추가적인 기초조사항의 알파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가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죠. 토지적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에요.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취약성 분석. 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초조사에 추가적인 것 2가지. 뭐뭐?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자,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 더 들어가네요. 뭐뭐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14위 문제 환경성 검토를 환경 영향 평가로 바꿨어요. 다 틀렸지. 환경정책 기본법상 용어가 환경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법상 용어가 환경 영향 평가. 용어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물론 환경 영향 평가가 조금 영역이 넓습니다. 환경성 검토보다는. 자,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줘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바뀌면 안 돼. 이대로.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기초조사의 추가적인 기초조사항 3가지 뭐뭐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자, 오른쪽에 47쪽 한번 가요. 자, 거기에 환경성 검토 3번에 토지적성 평가 등 나오죠.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요. 추가적 기초조사라고 써놓습니다. 추가적 기초조사 사항 이렇게 써야 되겠네. 추가적 기초조사 사항이라고. 자, 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입안권자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다. 밑줄 거예요. 자, 토지적성 평가 등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입안권자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 평가 밑줄 재취약성 분석 밑줄 거예요.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 등의 생략 나와요. 네모에 꺼놓습니다. 별표칩니다. 이거 자세하게는 3선에 들어가겠는데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어차피 도심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다 생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자, 그 정도만 체크해 놓고 지금 놓아두고 자 넘어갑니다. 거기에도 뭐 동그라미 1, 2, 3, 4 있는데 5번, 6번 막 이런 게 또 신설됐어요.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 개정된다 그래서 공법 개정을 전부 다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지 맙니다. 그거 시간 낭비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자, 밑에 가로 2번 주민 의견 청취 나와요. 자, 주민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네모였고. 자, 가로 3번 뭐예요? 오른쪽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요. 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자, 주민의 의견 청취 후 봐요.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쳐봅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밑줄 거예요. 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자,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여기 봐.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만 절차의 생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다.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아예 없다. 정리돼요? 경미하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싸그리 생략됩니다. 입안에서 바로 결정고시 가요. 내용 됐어요? 경미하다면 무조건이야. 근데 경미한 사항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 영역이라고. 지금 이순환에서는 안 보고 있어요. 돌아버린다니까. 그 10% 정도 간 부분. 이거 보면. 자, 좋아요. 좋습니다. 잠깐.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이 세 가지요. 이 내용이 세 가지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협의 심의를 생략합니다. 이 세 가지만. 이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우리 원자력발전소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거 안 하자고 지진 발생하는 데다가 원자력발전소 만들면 어떡하자 그래. 다 해야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와 협의 심의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봅니다. 다른 건 놓아두고. 지방의 의견 청취 의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거요. 입안권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긋고. 자, 1, 2 묶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3번까지 묶어야 돼요. 이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 이렇게 한번 써놔요. 이것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인데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1번에서 나와요. 1호 별표. 요건
이론은 꼭 잡아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밑줄고요. 지정 또는 변경 지정입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죠? 요거 지정, 변경 지정 들어가요. 요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줘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물론 여기까지거든. 자,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X. 그 지문이 뜬 거야. 계속해서.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떴어요. 여기에서만. 아, 이거 중요하다. 나머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기반시설까지. 기반시설, 광역시설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지방의 의견 청취사항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만 밑줄 그어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50쪽 봐요. 자, 50쪽을 보면 재료에 3번에 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에서 기반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기반시설 네모였고요. 근데 기반시설이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많잖아요. 이게 또. 이하 생략해버렸잖아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지금. 자,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까지가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자, 이번에 법이 좀 개정 신설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49쪽. 다시 49쪽 봐요. 1호를 보겠습니다. 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 나오죠. 그 뒤에 단서 조문이 생겨났어요. 다만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만 이게 한 줄 반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줄일 겁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해놓고 밑에다가 써놓으면 되겠네. 이제 화살표 해놓고 제일 밑에다가. 다만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지방의 의견 적시사항이 아니에요. 또 뭐 대체한다 이 말 들어가면 이건 뭐 좀 그렇다 이렇게 잡아줘. 일단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시 다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이 단서조문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요. 50쪽 갑니다. 자, 50쪽 봤어요. 50쪽을 보면 위반의 특례를 보니까 동시위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네모였고 별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위반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밑줄 그어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떴겠어요?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떴겠죠? 자,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요. 원래 선생님들 그 상위 계획 이렇게 나오면
상위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되니까 하위 계획이 이렇게 하위 계획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동시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써요. 패스트 트랙. 이 패스트 트랙은 요즘에 많이 쓰여요. 건설공사 하는데도 패스트 트랙 방식을 쓰면 공기가 단축이 돼요. 그래서 설계와 부분 변경, 시공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게 인천대교 건설. 제대로 건설했으면 한 2, 3년 더 걸리는데 이게 패스트 트랙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변경 들어가면서 바로 착공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터널 뚫는데 마찬가지 공기를 몇 년간 앞당겼다 막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무슨 놈의 인천국제공항을 입국하는데 VIP는 빨리 입국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볼 거예요. 그죠? 이 패스트 트랙이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 방식을 많이 쓰죠. 공부하면서 졸면서 공부하면서 먹으면서 졸면서 한꺼번에 잠도 보충하고 공부도 하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 해놓고 미안하기도 해. 자, 협의 1차 선행 밑줄만 그어놓고 자 오른쪽에 갑니다. 51쪽에 협의 결정 절차를 봅니다. 쭉 밑에 협의 나와요. 협의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협의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거 봅니다.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자, 국토교통장관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협의의 상대방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별표입니다. 원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지방이 됐든지 아니면 뭐 중앙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국토교통장관과 꼭 협의하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 하나는 잡아주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시도지사인 직근 하급행정청에서 바꿔버릴 때는 반드시 협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국토교통장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장관과 협의 나와요. 별표를 칩니다. 별표. 자, 시도지사는 밑줄 긋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하거나 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뭐냐? 넘어가요. 52쪽에 보니까 1, 2, 3번 나오죠? 1, 2, 3번 묶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까지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그래서 결정한 이 내용을 도시군 관리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걸 시도지사가 하급행정에서 바꿔버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자가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자가 아니고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밑줄 긋습니다. 자, 1호에 제일 위에 52쪽 52쪽 1호에 광역도시계획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긋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밑줄. 원래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개발되겠다 하면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려면 결정하려면 요때는 이제 국토교통장관과 협의를 거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 나와요. 심의 보겠습니다. 심의 나와요. 선생님들. 심의. 자, 여기 봐요. 심의. 이 심의기구가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이 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시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공동심의. 이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건축위원회 배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일 때 그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요. 이 내용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흔히 들어봐. 쌍촌동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야. 아 그러면 거기는 뭐야? 아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구나 이런 내용이야.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 내용이 그래요. 이건 해당 사항 없대니까. 구역은 해당 사항 없대니까. 계획이 그렇다니까.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거쳐서는 안 돼요.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건축위원회와 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하나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또 이 말이 나오는데 요 하나는 꼭 잡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보세요. 세 번째 줄. 다만 나와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크게 쳐놔요.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밑줄 두 줄 동그라미 1번 가로 열고 닫고 인하 그때 세 번째 줄 인하 걸렸죠. 지구단위 계획 밑줄 두 줄 거는 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밑줄 동그라미 2번.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 다 들어가죠. 1번이나 2번이나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 하나만 잡아요. 우선 2번까지는 잡을지 말고. 자,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드는 건축위원회와 자 건축위원회 네모 도시계획위원회 네모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줄 발표. 공동심의를 거치자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나옵니다. 만약에 입지기재 취해서 구역계획이라든지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심의 거치자면 무조건 틀려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심의 생략 보세요. 자,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의사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밑줄 그어요. 선생님들 요거야. 자, 우리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 쪽지 생략하고 협의심의 생략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네요. 자, 인정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일부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걸어놓습니다. 자, 양가로 5번 고시열람 나오죠. 자,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봐요.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일순환에서 했던 내용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이게 지금 달라요. 승인권자가 고시하는 게 아니죠. 승인권자가 오픈시키는 게 아니죠. 행정계획 내용 결정을 확정을 수립권자가 했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오픈을 시킵니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켜요. 중요해요. 따라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인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이다 이렇게 되면 관보에 고시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오픈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이자들이 이렇게 원칙적인 위반권자한테 송부를 해버리면 이 부분입니다. 공고하고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오픈을 시켰으니까 그냥 일반에 열람하게 한다.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냐면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바꿔요. 이래 바꾸면 안 되지. 이거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항상 열람하게 항상 열람하게 이거 방향 잡아주는 행정계획이니까 30일간만 딱 하고 말아버려 덮어버린다니까. 이건 항상 해야지. 항상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그냥 일반에 열람하게 한다 이렇게 걸려야 돼요. 자, 고시열람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죠. 관보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는 공보겠죠. 공보 동그라미. 고시하고 밑줄. 고시하는 거야.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이 내용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의사는 관계수를 관계 도시군수에게 송부하여 자, 네 번째 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 열람 네모 별표 이걸 갖다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의사는 관계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이것도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하면 틀려버립니다.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5, 3쪽.
자,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이라는 표현 나오죠. 효력 발생 나와요. 자,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밑줄을 꼽을 붙이는데 지독한 날 효력 발생입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네모 엮어놓고 지자 동그라미, 도자 동그라미, 한자 동그라미, 날자 동그라미.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주무시는 분 잡으러 온다. 따라서요.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된 건 다음 날을 집어넣었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죠? 다음 날 들어가면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밑에 기득권자 보호입니다. 원칙 동그라미 치고 별 붙여야 돼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가 결정고시 됐습니다. 건물 짓고 있네요. 자, 1층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1층을 짓고 있는데 그냥 계속 짓는다 아니면 신고하고 짓는다 허가받고 짓는다. 그냥 계속 짓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결정고시 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면 시옷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니까 또 시옷이 들어가네요. 3개월 내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니까 시옷이 들어가네요. 일선을 할 때도 안 웃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자,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예전에 착수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했어야 기득권자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는 세 번째 줄 중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신고하고 허가받고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한다. 자, 예외의 동그라미 1번 별 붙여야 돼요. 여기까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모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3월 이내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자, 네 번째 줄 끝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답니다. 허가받고 계속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해. 신고하고 계속해. 그냥 계속한다 하면 틀려요. 자, 쭉 밑에 지형도면 작성을 볼 겁니다. 자, 지형도면 작성 등 나와요. 지형도면 작성 밑줄 긋습니다. 지형도면 작성 밑줄 긋어요. 거기다 써놔요.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입안할 때는 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해요? 입안권자가 합니다. 자,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도시군수가 원칙 입안권자니까. 도시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밑줄 긋습니다. 지적이 표시된 밑줄 긋어요. 지적에는 지번이 부여돼요. 지적에는 경계를 알 수 있죠. 지적에는 지목이 부여돼요. 부여되죠. 자, 지형도에 밑줄 긋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밑줄 그어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자, 이거 봐요. 우리 여기 봐요. 어떤 용도지역이 이렇게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주거지역 도시지역으로 됐는데 어디 개발제한구역이 누구 땅이 어디까지가 이게 지정된 건데 이게 도로가 누구 땅 위로 나는 건데 구체적인 이러한 도면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작성합니다. 입안권자가 작성해서 결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형도면은 입안권자가 작성하면 결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지형도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표시가 되어야 되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에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렇게 아주 옛날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적 경계가 있어요. 지번이 부여됩니다. 지목이 부여가 되죠. 임의하다. 이건 지목이 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형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높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여기에는 학교로 조성이 되고, 여기에는 기아자동차 땅인데 이게 아파트 단지로 주거단지로 조성이 되는구나. 오버랩 시켜버리면 누구의 땅이 이렇게 공원이 되어지고 누구 땅이 이렇게 수용돼서 이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다? 옳지, 이방권자입니다. 넘어갑니다. 오이사 쪽에 보니까 재료의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지형도면의 승인입니다. 이 승인권자는 동그라미 쳐놓고, 승인에 동그라미 쳐놓고,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결정권자와 같다 이렇게 써놔요.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써놓죠. 그냥 그렇게 써야 더 맞겠네. 지형도면의 승인권자는 누구다?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내용 됐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좀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입안한 내용은 시도지사가 지금 지형도면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잖아요.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잖아. 그러면 지형도면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잖아. 그러니까 승인받는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을 도지사한테 받는다고. 그래요? 이때만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에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가요? 자 잠깐 이 부분 잠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형도면 작성할 거고,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단 말이지. 여기에서만 승인이 나오는 거야.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다.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봐. 5번째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한 내용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자기가 승인권자이니까 여기에는 지형도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없다? 그래, 그게 신설됐다. 그게 시험 문제. 이제 그걸 잡아낼 거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도시장은 제외하는 이유, 대도시장은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지가 작성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시장군수는 밑줄 긋습니다.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 쪽 밑줄 그어놓고 세 번째 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자 가로 열고 세 번째 줄 지형도면 네모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별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승인권자가 된다 그랬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자 첫 줄 맨 끝에 봐요. 그런데 제일 첫 줄 끝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변경과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제외한다는 표현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하여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부분에 별표 신설 써놓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됐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시장군수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뜨면 틀리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네 번째 줄 갑니다. 이 경우 동그라미 쳐요.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밑줄 그었습니다. 지형도면과 결정고시 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 밑줄 그었습니다.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밑줄. 지형도면의 승인은 며칠 이내 승인하자? 옳지, 30일 이내. 예외 국토부 장관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 도지사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하급행정 측의 의견을 들어 제일 끝줄 세 번째 줄 끝에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 뜻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서는 승인이 없죠. 자기네들이 결정권자니까, 자기네들이 승인권자니까요. 내용 됐어요? 지형도면 고시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밑에 타당성 검토 갑니다.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밑줄, 재검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할 거니까 삼순환에서 거기에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죠. 1번에 2번을 봐요. 동그라미 2번.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여건 변화 등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여건 앞에 받아 적습니다. 여건 앞에. 자, 여건 앞에. 동그라미 2번 바로 뒤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설치된 시설 중 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건 놔둬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놔두고 자 넘어갑니다. 56쪽 가겠습니다. 행정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4번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다 틀렸다는 얘기죠. 1번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선정원 보호구역 시옷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의 이미 착수한자는 기득권자 신고 없이 3월 내 신고 이시 이렇게 들어가야죠. 3월 내 신고합니다. 3월 내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X. 2번 갑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그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자재조립이죠. 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있다. 자 4번 갑니다. 선정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꿔야 돼요. 5번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요 지독한 날이요. 지독한 날 지역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이에요. 7번입니까? 7번.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중 계획도는 도면입니다. 축적 1000분의 1과 5000분의 1 맞죠? 3번 주민은 용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기지산대만 가능하다니까요. 아무거나 제한하면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기출문제예요. 그 내용 그거 그 지문 이거 중요한데 그 밑에 정답란에 해설 나와 있어요. 기지산대 나오죠? 그거 잡아야 돼. 자 3번이 정답. 4번은 위반의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입니다. 맞죠? 5번을 보면 제한된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8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죠. 맨날 다음 날로 나옵니다. 다음 날 지워요. 지독한 날 효력 발생입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는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신고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죠.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선자원 보호구역 밑줄 시옷으로 갑니다. 3월 이내 동그라미 치고 신고 동그라미 칩니다. 맞죠? 4번의 시장군수는 지역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물론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의 승인이 없죠. 자 5번은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이고 윤축 걸린 것 같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위반권자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위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입니다. 밑에는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계획의 가장 어려운 파트가 끝났습니다. 각 법 조문이 이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걸 꼭 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